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령했습니다. 공립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7학년에서 12학년 사이 학생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70만 명에 다가서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LA 메트로가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에서 지난 40년간 경찰 폭력과 관련한 사망자 통계가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흑인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백인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측에 구체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 채택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5번째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검찰의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3.6% 오르면서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면서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은 12세 이상 연령층에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접종 의무화 방침은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공립과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백신 접종이 허용된 후에 의무화 방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방침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FDA로부터 전면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의 접종 대상 연령은 16세 이상이며 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층 학생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황이라
이들 연령층의 전면 사용 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접종 의무화가 이루어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내년 가을경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6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화이자 백신이 전면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층에게는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층에게는 다음 달까지 화이자 백신이 전면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층에게는 올 추수감사절쯤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 불어됩니다. 개인 병력이나 종교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생들의 접종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가주내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도 접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현재 가주의 교사와 교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의무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 테스트 옵션은 없어지고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일부 교사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오늘 뉴욕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하급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이들 교사 등은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한이 임박하자 뉴욕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어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청원을 즉각 기각했습니다. 전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70만 명에 다가서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계적 대유행은 지난 1918년에서 19년 스페인 독감 당시의 사망자로 67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전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거의 70만 명에 근접했다며 몇 달 전 백신이 미국인들에게 보급될 때만 해도 이런 사태를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69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조금 못 되는 사망자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일 중으로 7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머지않아 타미플루처럼 알약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임상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며 조만간 FDA 등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정맥 주사를 통한 기존의 항체 치료제와 달리 캡슐 형태로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머크는 발병 5일 이내에 경증에서 중증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씩 5일 동안 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3상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당뇨나 비만, 고령 등으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었지만 약 복용 후 29일까지 위약 그룹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비율이 14.1%인 것에 비해 복용 그룹은 절반가량인 7.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약 그룹에선 8명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복용 그룹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머크는 당초 1,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3상을 준비했으나 효과가 명확해 조기 중단했다고 했지만 아직 동료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The data are impressive. There was a 50% diminution of importance. Is that in the placebo group there were 8 deaths and in the treatment group there were no deaths. 이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자가 복제하는 과정에 개입해 방해하는 기능을 하며 때문에 이미 중증으로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작용 비율은 위약 그룹과 비슷했으며 델타 변이를 비롯한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머크는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 등 각국의 규제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1,700만 명이 복용할 분량을 계약했고 다른 나라들도 선구매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크는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하고 내년엔 라이선스를 통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몰루피라비르가 FDA의 승인을 받을 경우 첫 구강 복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되며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하와이 여행길에 자가격리를 피하려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LA 거주 남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와이 경찰은 이번 주 초 리휴 공항에 도착한 LA 거주 30대 남녀가 조작된 검사 결과를 업로드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일단 LA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283명으로 어제보다 4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9명이 줄어든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부터 LA 통합교육계획 재학하는 학생들은 메트로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무료로 탭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LA 메트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컬버시티와 노록, LA시의 대쉬버스, 그리고 몬테벨로와 산타모니카의 버스도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메트로는 지난달 23일 LA 카운티 내 초중고교 재학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4,990만 달러입니다. 어제 칼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소방관 4명이 부상했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진화 과정에서 3명의 소방관이 부상했다며 2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소방관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25분쯤 16,000블락 사우스 아발론 블루버드에서 시작됐으며 어제 밤이 되어서야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이 내년도 가을학기 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23개 대학은 오늘부터 2020년 가을학기 입학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비용은 1인당 $70지만 신청자의 절반 정도가 저소득층 자녀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학교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2달 동안 계속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난 9월 29일 의료보험사들과 함께 이달 중순에 시작되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에 한인 시니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해 진행되는 메디케어 변경 기간이 이달 15일에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시니어들은 본인에게 어떤 플랜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고르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지난 29일 플러튼에 위치한 서밋하우스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개최한 가운데 다양한 주요 의료보험사들이 참여해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메디케어 플랜 변경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에이전트 85명을 비롯해 150여 명의 의사와 휴메나 앤썸 블루,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브랜뉴 데이, 웰케어, 스캔 헬스케어 플랜, 클레버 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오렌지 카운티 김홍식 이사회장입니다. 보험을 메디케어와 이제 또 각종 보험들이 많은데 그런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의사들도 다 아는 건 아니고 우리 환자들은 더더욱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웰케어 토드 알베라즈 가주 메디케어 세일즈 매니저는 메디케어의 커버리지 부분을 가입자들이 신경 써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존의 플랜과 꼼꼼히 비교해 각자에 맞는 저렴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Now our supplemental benefits, you can see here, we're trying to get all those together and to use the same providers on our supplemental benefits for both WellCare and HealthNet plans. 특히 병원비, 의사진료비, 그리고 약비용을 모두 커버하는 파트 C 중 일부는 안경, 침술과 같은 서비스도 커버하는 상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패티스코마 오렌지 카운티 세일즈 디렉터는 메디케어의 앰뷸런스와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시니어들이 이를 잘 숙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Yeah, and it really helps. It helps the physicians to know what people need and to bridge gaps in care and whatnot. So hopefully that is really good news to you guys. 또한 일부 시니어들이 병원비 중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진료들에 적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오픈 가입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변경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기존 메디케어 플랜인 병원보험 파트 A와 메디컬 커버리지 파트 B도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파트 C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험회사 측에서 마련한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의 상품 추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인근까지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벤튼웨이 구간부터도 16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도 구가 구간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인데요. 원원 에비뉴까지 정체 심하다가 51가 구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405번 프레이 노스 방면 게티 센터 드라이브, 405번 사우스 방면은 머뱅크 블루버드 구간, 그리고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카메니타 로드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지난 40년간 경찰 폭력과 관련한 사망자 통계가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대 연구팀이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국가 인구 통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국가 인구 통계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발급되는 사망증명서에 정보를 취합하는 통계 시스템입니다. 연구팀은 1980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폭력 사망사건을 추적하는 단체를 비롯해 언론 보도와 비교한 결과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자는 3만 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통계에선 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17,000여 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검시관과 경찰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 같은 통계 누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흑인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중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0개국 당국자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사이버 범죄 퇴치, 법 집행 협력 개선,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저지, 이들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 등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도 참석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9일 한미가 랜섬웨어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어 사이버 범죄 퇴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의에 어느 나라가 참여하고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 들어 미국 기업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상황에 소집되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돌파 감염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캐버너 대법관이 어제 코로나19 정기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만 증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검사는 오늘 에이미 코닛 베럿 대법관의 서약 행사를 앞두고 전체 대법관들이 받았습니다. 캐버너 대법관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볼 예정이었지만 캐버너 대법관의 감염으로 출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관들은 대유행 탓에 지난 18개월 동안 전화로 변론을 청취하는 등 법원 청사 밖에서 각각 근무를 해왔습니다. 중부 지역의 5개 주가 교통 인프라를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체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 공동의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5개 주는 지역 전기차 연합체인 REV 미드웨스트를 결성하고 충전소를 늘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5개 주 전역에 걸쳐 공통된 충전소 운영 체계와 규제 방식을 만들기로 했으며 전기차와 인프라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지사 5명은 성명에서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의 역사적 전환은 보건과 환경, 경제, 국가안보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다며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측에 구체적인 대화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여러 차례 대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한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먼저 할 얘기가 있다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모든 범위의 문제를 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but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to date. So in our outreach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remain prepared to discuss the full range of issues. 젠 사키 대변인은 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백악관 직접 평가는 자제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알고 있고 발사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미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명을 냈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통신선 복원 등에 따른 남북 간 추가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와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성명 채택 없이 1시간가량 논의 끝에 산회했습니다. 회의에선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심각하다며 성명 채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이 집권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차기 일본 정부와도 쿼드 등을 고리로 협력을 지속하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오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양국은 매우 오랜 동맹이라며 우린 쿼드 등을 포함해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에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민주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에 대한 견제 중심에 쿼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백신, 기후변화, 5G, 공급망, 인프라 협력 확대 등을 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주 프랑스 관리들과 만나기로 함에 따라서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후에 빚어진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수습될지에 주목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블링컨 장관이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강요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프랑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양국 관계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커스 발족을 계기로
호주가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자 프랑스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엔 선거인단 6만여 명의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7%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득표율은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쳤습니다. 흠이 많은 후보는 불안하다고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불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압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 격차는 12만여 표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내일은 인천과 2차 선거인단까지 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58만여 명의 표심이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을 다시 얘기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천재 1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5번째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게 상대방이라고 서로 지목하면서 양보 없는 말싸움을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입니다. 선두 자리를 두고 각축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5번째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막말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를테면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검찰총장과 경남도지사 시절을 서로 언급하며 무능 논란도 벌였습니다. 비서실 별정직 직원들이 또 유죄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몰랐으면 무능하셨던 건가요? 그게 왜 무능합니까?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인데 몰랐다면 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고발 사주 사건에 손준성이가 관련이 됐다면 잠깐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급기야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반격에 나선 홍준표 의원. 윤석열과 손준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결국 정치 수준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몸통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큰 소리 빵빵 치는 걸 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도 이어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이분이 한두 번 왔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2005, 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2차 컷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격해진 토론회는 이제 한 차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국 시간 2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부산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선거인당 6만 2천여 명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경선에선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에 사퇴한 김두관 의원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지표가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3일에는 인천 지역 경선과 함께 49만 명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5차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당심 잡기에 주력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접촉면을 넓힙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를 방문해서 당원 협의회를 방문하고 경북 경주와 영천, 청도 등을 찾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늦은 밤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두고 난데없는 진실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며 전두환 신군부에 비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애초 의결 사항이 아니었는데 조 최고위원이 분란을 일으킨다며 맞받아쳤는데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견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불쾌함이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그리고 최고위원다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 처리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범여권 의원 51명이 이미 국회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상황에서 야당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곽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몸통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공격에 힘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겁니다. 제명안 의원총회는 어떤 절차를 거치시지는 않는 건가요? 좀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곽 의원 제명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국민적 분노를 그렇게 산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만은 제명보다 저는 곽 의원이 자진 사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상도수 하지마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윤 후보도 그 곽 의원 제명 당론으로 하는 거 반대하십니까?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당 내분 속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용히 소통관 기자회견을 예약했는데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국민의힘. 일단 몸통인 이재명 지사 비판에 집중하자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내상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내고 350억 원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늘자 투자자들 간 이익 배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빠짐없이 규명한다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정관계 로비 자금 350억 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언쟁을 벌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받았는데요. 밤늦게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은 어젯밤 9시까지 1차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또 사업 수익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의 지인인 정모 변호사가 세운 회사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녹취록엔 정관계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0월 첫 거래일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82.54포인트가 오른 34,326.4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9.50포인트 상승한 4,357.04, 나스닥 지수는 118.12포인트가 뛴 14,566.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한 달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8%와 5.4%가 하락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우 역시 4.3%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또 급등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7월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2%와 3.5%를 살짝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6%로 지난 1991년 5월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 관련 통계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달보다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72.8을 기록해서 전월 확정치인 70.3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는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71.0도 웃돌았습니다. 소비자 태도지수는 전월에 기록한 2011년 최저치인 70.3에서는 반등했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9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8.1로 전월 확정치인 65.1보다는 올랐습니다. 역시 예비치인 67.1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의 제조업 활동이 지속적인 공급망 부족에도 전월보다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오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가 6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9.5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8월에 59.9보다 높았습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해 4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 15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64.7로 198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간 60을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회사에 은행과 같은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규제하는 법안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 화폐나 상품의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로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약점인 심한 변동성을 보완한 것입니다.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와 USD 코인, 바이낸스 USD 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규제 권고안이 10월 말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 워킹그룹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8월 건설 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연율 1조 5,84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비로는 8.9%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7월 건설 지출은 1조 5,688억 달러에서 1조 5,840억 달러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8월 주거용 건설 지출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설 지출은 1.0% 하락했습니다. 8월 민간 부문 건설은 전월보다 0.1% 감소, 공공부문 건설은 0.5%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하루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1.1센트로 어제보다 0.1센트 올랐습니다. 이는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6.6센트로 지난 8월 27일 기록한 최고가보다는 아직 0.5센트가 낮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이 17만 8,500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판매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넥소 판매가 139% 증가한 것을 비롯해 베뉴 52%, 엘란트라 20%, 엑센트 18%, 아이오닉 17%, 소나타 15% 등 라인업 전반에 걸쳐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소매는 348%가 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여자 축구리그가 시즌 중에 터져나온 성추문 의혹에 흔들리면서 이번 주말 경기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리그 명문팀으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 커리지스의 폴 라일리 감독이 전 소속팀 선수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일리 감독은 강요를 통해 한 선수와 성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2명의 선수와는 입맞춤을 하고 성적인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라일리 감독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팀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으로 꼽힙니다. 그는 언론 내용을 부인했지만 팀은 라일리 감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여자 축구리그 소속 지도자가 성추문으로 해고된 것은 라일리 감독이 세 번째입니다. 네, 골프 소식입니다. PGA 투어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결과입니다. 윌 잘라토리스가 오늘 11언더파를 치면서 중간 합계 13언더파 131타로 닉 와트니와 공동 선두를 기록 중입니다. 캐메런 영과 헤이든 버클리 그리고 세이스 시갈라 선수가 한타 뒤진 공동 3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임성재는 오늘 3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8언더파 136타로 공동 15위, 김시우는 7언더파 공동 26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이 일요일에 마무리됩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가 서부지구 우승팀을 놓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지구 우승팀이 정해진 가운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설 두 자리를 놓고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뉴욕 양키스는 지구 1위인 탐파베이 레이스와 마지막 3연전을 펼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마지막 3연전을, 시애틀은 LA 엔젤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볼티모 오리올스와 마지막 3연전을 갖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볼티모어의 경기 6회 말 진행 중인 현재 4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탐파베이의 경기 6회 초가 끝난 현재 탐파베이가 2대 1로 앞서고 있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6회 초 현재 워싱턴 내셔널스에 4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는 7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
6시 45분에 시작이 되고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는 7시 10분에 시작됩니다. 10월의 첫날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가량에 머물겠고 내일 토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낮 최고 기온 LA 지역이 90도가량, 밤 최저 63도에서 61도가량을 보이겠고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95도, 밤 최저 55도, 해안가는 78도, 6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도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월요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선선해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오늘 밤 최저 75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5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밤새 강하게 내린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충청지방에만 약하게 비가 오다가 개천절 연휴인 오늘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